지리산 장엄한 모습 섬진과 부비 흘러 기름진 들밤 진정사 오른정성 평등 내 고장 여기는 우리 당도 생활의 터전 아름답다 산수자하연 우레의 자랑 물려받은 부마제 나라의 보배 눈부신 산업군 우리 손으로 우레의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한국과 중일은 우리의 바탕 사랑과 협동은 우리의 신종 내일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성실과 근전으로 힘차게 살자 아름답다 산수자하여 우리의 자랑 물려받은 문화재 나라의 보배 눈부신 사랑꾼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그럼 이제 오늘 그 준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군수님 참석하겠습니다. 예. 김송식 부모님 참석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철과 서입고등 학생입니다. 오늘 준비 설명회는 지난달 4월 6일 마산면 청박관에서 또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외국 국가의 종합법사 준비 설명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냉천 이장님께서 서식용 문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식천하고 서식천 문제는 별도로 냉천 마을에서 냉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주민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용역사로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계획안을 들으신 후에 또 새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우리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용역사가 일단 서식처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드릴게요. 저번에도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저번에도 미흡한 게 좀 많고 좀 설명드리기에 우리 하천 용어라든가 이런 거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요. 제가 그 나름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하천 제방입니다. 이게 하천 제방은 상류에서 하류로 갔을 때 제방 방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은 좌안이라고 하고 우측은 우안.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요거를 뚝마루, 요 폭을 뚝마루 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획공수위. 저희가 서시청 같은 경우에는 80년 빈도라고 하거든요. 80년 빈도라고 하면 80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정도 수위가 온다. 이 정도는 홍수위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본류하천인 섬진각은 100년 빈도. 100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홍수위. 그걸 저희가 이제 계획 홍수위를 선정을 해서 요거를 결정을 하고 여기다 여유고 이제 2.0m. 우리 지금 서시천을 예를 들어서요. 서천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5, 크게는 0.8까지 여유고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하천, 서시천 같은 경우에 홍수량으로 갔을 때는 한 1m만 하면 되는데 여기가 저희 과학구간이 배수, 섬진강의 배수 영향 구간이다 보니까 2.0m를 적용을 했어요. 섬진강 여유고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제방계획구는 대홍수기에서 여유구를 플러스한 이렇게 플러스한 게 제방계획구고요. 그 위에 만약 서시구 같이 이제 교량이 들어서면 이 제방계획구 위에 상판 슬라브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량 위에 제방 계획고가 교량 계획고가 제방 계획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께만큼. 그리고 사면경사 같은 경우는 1대2인데 1대2라는 게 기준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높이가 한 1m 내려왔을 때 가로로 한 2m, 여기 한 1m면 2m 정도 가는 그런 사면경사를 말하거든요. 우리 기준은 지금 1대2예요. 1대2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축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축제는 제방이 없거나 있어도 하폭이 좀 부족해서 넓히는, 확장을 해서 계획하는 그런 계획을 축제라고 계획을 하고요. 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제방이 있는데 여유고가 부족하다든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여유고가 우리 기준이 2m인가 1m밖에 안 되다든가, 정말로 거기에 저희가 기준이 7m 안 되면 한 5m, 4m 뭐 이 정도 됐을 때 더 확장하는 거. 그 다음에 사면경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준이 1대2인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경우가 1대1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럴 때 그거를 설계 기준에 맞게끔 보강하는 계획을 보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시천 혁명계획안인데, 저희 서시천 같은 경우에는 본류 섬진강이 있고, 섬진강 아래에서 상류로 2.2km 구간까지 가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백연천 같은 경우에는 서시천 한길점에서 상류로 한 300m 정도. 저희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하고 보축 기준이 있는데, 이게 본류 섬진강 배수위 영향 구간이다 보니까 본류 섬진강의 기준을 따라서 좀 크게 적용을 좀 했습니다. 뚱가루폭 같은 경우는 한 7m, 여유고는 2.0m, 삼양경사는 1대2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전체 서시천은 3개 구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류에서 서시교까지 보축으로, 보축계. 현재 제방은 있는데 제방 뚱가루폭을 넓힌다든가 뭐 이런 계획이죠. 그런 보축으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서시천에서 상류, 석교보까지는 축제. 왜냐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건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3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학폭이 좀 좁아서 더 불착을 해서 확장하는 안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시천 1구간입니다. 섬진강 한지 쪽에서 위에 이제 서시교까지 구간이 되겠는데, 이 구간에 보면은 여기 익산청에서 구례지구라고 현재 설계 중에 있어요. 현재 부위까지 해가지고 설계 중인데, 저희는 이 구간 위쪽으로 해서 여기 같은 일부 보축으로 계획을 좀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축제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반대편 같은 경우도 보축으로 계획을 좀 했습니다. 여기도 익산청에서 하동지구라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 과학관에서 떼고 요 위쪽으로 해서 가공을 했습니다. 다음 횡단 모양인데요. 마산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시 1구간 같은 경우는 보축 계획으로 했는데, 위에 뚱가루폭이 약간 좀 부족합니다. 여의도 2m에 한 0.6이 정도 부족해서 이렇게 충상을 하고, 뚱가루폭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2m, 7m로 계획을 했습니다. 뒷노기는 1대2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보다도 한 1에서 5m 정도 편입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시 2구간입니다. 서시 2구간은 서시교에서 석교공간이에요. 여기를 설명을 드리려면 이 반대편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반대편을 보게 되면은 여기 구례 읍쪽이고요. 여기 마사면 쪽인데 앵천이 쪽. 현재 이쪽 부분이 지반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홍수위보다도 한 1.5m 정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여기에서 좀 홍수가 유입해서 많이 이쪽으로, 구례 읍쪽으로 유입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는 기존에 이제 홍수위보다 1.5 낮은 거에다가 여유고 2m를 플러스하면 한 3.5m 정도 제방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 지역 여건상 여기 보면 도로가 있고 이쪽에 체육공원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쌀 수가 없어요.
제방 축제 계획을 이게 이쪽으로 붙여서 짤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쪽 하천 안쪽으로 축제 계획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폭이 축소되니까 그걸 축소를 안 하기 위해서 반대편 쪽 이쪽 마사면 쪽에 제방을 어쩔 수 없이 더 뒤쪽으로 8에서 한 12m 정도 미루고 제방을 계획을 좀 했죠.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위에 여의도는 거의 0.17이니까 높이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뚱마루 폭이라든가 삼양강산이 약간 좀 미달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이쪽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좀 했어요. 전체적으로 하천 제방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설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서시점 탐구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인데 이쪽 정리하면 상류 쪽인데 이쪽이 상당히 좀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근데 여기 현재 이제 합폭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좀 작습니다. 이 상하계로 봤을 때 합폭이 이쪽 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설조를 해서 호환 처리하는 거로 사면은 호환 처리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도로하고 용수로 같은 거는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로 계획인데요. 도로는 저희 또 담당 저희들이 이제 서시교 철거로 서시가 철거되면서 서시교 단거리에서 서시 냉천 단거리까지 단절되는 구간을 저희들이 서시교 연결도로를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기존의 냉천리 마을 주민들이 이동 농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였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 장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시천 제방과 공정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천 단거리와 서시교 단거리는 생명 유착 계획을 해서 송해의 안전성을 상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만 그 부분만. 뭐라고 한 거예요? 저희들이 서시교 철거로 인해서 지금 서시교 단거리에서 냉천 단거리까지 이 도로가 단절됩니다. 교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 단절되는 이 교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시교 이 도로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냉천이 마을 주민들이 주 통행로가 이게 검은 점도로 되는 이 통행로 길이하고 지금 현재 개설되는 이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교차로는 저희들이 평면 안쪽 교차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성을 상승시키는 의견이 있습니다. 냉천이 그러면 저 서시 서사태 쪽에서 북다리로 나가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북다리를 좀 통해갖고 나간지. 요 통일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요 도로 단초에는 이제 요 통로 박스를 이용해서 소시교로 통행을 했는데요. 소시교 자체가 지금 철거가 되기 때문에. 자체를 없애본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서 있냐고 말이야.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따 다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서 설명 마치고, 설명드릴 테니까. 됐어요? 설명을 좀 해준 것 같은데. 무슨 소리? 됐어요? 시민들 없애본다고? 설명을 마치고, 이제 그 주민들이 이르받는다는 안 되지. 이건 아니, 잠깐만, 조용해봐요. 내가 뭐,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알았어요. 저도 지난, 우리 청방원에서 다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이왕해하는 것이, 아까 다리 철거, 다리 철거, 저거 철거를 했던 어떤 분들이 있냐. 그리고, 요 제방이 쭉이 올라가는데 몇 몇 차로 올라가냐. 옆자는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를 받아보고 했는데,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제가 직접 우리 이 냉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러 나왔어요. 어떤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부부심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설명했을 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가 불협 아닙니까? 불협 전체가 다 잠겼던 원인이 여기가 뚝이 가장 낮아요. 여기가 그리스 모태 앞에가 여기가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쭉쭉 중에서. 예, 여기가 낮아가지고 여기가 먼저 3.5m가 낮아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요 섬진강 제방. 섬진강 제방하고 똑같이 높이가 돼야 물이 다 차면은 안 들어오는데 얘가 낮으니까 이런 물이 다 들어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일시장 다 잠겼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양양지구는 여기 제방이 터져가지고 들어와버리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80년 빈도를 보고 기억 세웠던 것이 지금 여기 섬진강 제방이 쭉 있잖아요. 섬진강 제방하고 똑같이 마찰자입니다. 제방이. 그래야 한 문제도 물이 들어올 수가 없죠. 만에 하나 이 상태로 지금 여기가 제일 세 번째가 3.5m 낮고 여기 한 3m 쭉 그래 50cm 쭉 정도가 되는데 섬진강 제방보다 얘가 낮아버리면은 올해같이 작년같이 비가 많았으면 물이 또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섬진강 제방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제방이 다 그래요. 여기 제방 그러지, 여기 제방 그러지, 마산천 제방 그러지, 토지천 제방 그러지, 중산천 다 제방이 섬진강으로 똑같이 맞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데 여기가 3.5m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방이 손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은 가장 보면 이거 지금 다리잖아, 다리. 지금 비용은 다리. 이게 3m가 올라가요, 이 다리가. 3m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야 물의 흐름이 안 막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다리를 3m를 올려서 3m 이것보다 훨씬 높죠? 올려서 다리를 채워놨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쪽에 넘어가가지고 이쪽에서 이 지금 현재 이용한 도로가 급정사가 생겨버려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차도 다닐 수가 없고 위험해져. 3m 올라가서 급정사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만약에 여기를 완만하게 한다면 이 산업도로 자체를 다 들어올려야 돼요. 이게. 그래야 완만할까? 이게 다 들어오려면 돈이 수백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어딘가에 가는 새로운 다리를 놔야 된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다리를 찾는 것이 화암산에 쭉 빠진 우리 지금 직선 파면장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다리를 나온다는 거죠. 바로 와서 제방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 다리는 제가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행정안전부에서 들어왔어요. 신문이 이제 행정국장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강하게 건의를 했어요. 그 다리 뜯으면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요 다리는 여기 맹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리다. 경운기도 타고 가야 되죠. 전동차도 타고 가야 되죠. 걸어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 다리 뜯어서 안 되니까 건의를 했어요. 행하면 어떻게 하라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건의했냐면은 뜯지 말고 지금 양쪽으로 제방이 3m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제방이 이제 뚝 높게 올라가겠죠. 그럼 다리는 푹 꺼지잖아요. 푹 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양쪽으로가 물이 이걸로 새울까 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뚝이 다리가 낮아져 보니까 양쪽으로 뚝이 높아져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예보를 하면은 여기를 갖다가 양쪽을 장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닫아버린 거죠. 딱 닫아버리고 장치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차는 못 다니고 걸어 다니고 경운기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를 해달라. 양쪽에 여름에 비가 오면 빗물이 여기로 못 들어오게끔 딱 시설을 나가버리고 이것을 지금 해주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국장이 왔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입쇼만 음식을 일단은 요거 다들 어차피 돼야 돼요. 안 그러니까
어디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근데 처음에 저희가, 우리 용역사가 있는데, 용역사는 기술진들이잖아요. 전문 교수들이 다 있고, 여기도 요리 나오려고 했어요, 우리 처음에. 요리 나오려니까, 여기 넥처분들이 그건 어딘가 다시 도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왔다가, 얘가 또 가지거든요. 얘가 3m 올라가니까, 여기가 약간 2.5m 올라가겠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올릴 수도 없고, 저 밑으로 가자니, 여기서 연결도 돌아오고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지가 여기다. 이렇게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내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이렇게 놓을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다시 철거는 않는 방법을 제가 적극적으로 할까 제가 분석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은, 저짝 제방이 저짝 제방, 이 하우스 많이 있는 제방이 있잖아요. 이번에 다 장애분들이. 여기가 제방이냐, 제방이, 내가 쭉 3m 올라간다, 제방이 올라가니까, 지금 여기가 다 체육공원이거든요? 다 체육공원이에요. 있잖아요. 체육공원. 근데, 원칙을 딴다면은, 뚝을 높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크게 다 쌓이잖아요. 몇 메터 나가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짝 제방을, 처음에 있는 제방이 약간 안으로 들어와서 하십니다.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 쌓인 만큼 여기 제방이 그만큼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짝분을 제가 땅을 싹 산 겁니다. 여기 땅을 싹 사서 약간 밀쳐가지고 제방을 딱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성균강에 있는 수계하고 모든 게 다 일치도 맞았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작년같이 비가 왔을 때 다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설명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뭐 일해 주시고 제가 직접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들으면 나온 거거든요. 어떤 의견이 있냐?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 의견 듣고 행정안전부가 제가 찾아가서 조언을 해야 되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이것은 안 된다. 판단하고 또 용역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수정해 나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두 번째 아마 진행 가능을 할 거예요. 이 앞에 청반에서 한번 했고, 이게 저희가 마사만 있는 게 아니고 풀도 있잖아요. 또 저기 문척도 있고, 불의 읍도 있고, 한 바퀴 이제 돌았습니다.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요. 또 주민들이 또 청취합니다. 그냥은 안 해요. 몇 번 청취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렇게 확정을 짓으니까, 오늘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허심탄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꾸 저한테 말이 들어오기를, 뭐 3m를 뚝을 다 높여보니 그렇게 많이 들어와. 그거 아니거든요? 아쉽잖아요. 그 3m. 여기만 3.5m 올라가요. 나머지는 똥점점점 틀고. 여기 마산처럼 아까 20cm 올라가나? 여기, 옆짝 뚝은 20cm, 20cm.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옆짝 뚝하고 옆짝 뚝하고 딱 맞춘다. 수평을 잘 맞추거든요. 얘가 지금 굉장히 낮으니까 여기는 3.5m 올라가지만은, 이게 여기는 실질적으로 20cm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3m 올라간다고. 이렇게만 소문을. 그건 아니거든요. 아셨죠? 아니, 여기도 전체적인 구간도 여기만 3.5m지 올라가지 나머지는 조금씩 줄어든다. 여기 이 정도 오면 한 50cm밖에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섬진강 제방하고 딱 맞아줍니다. 섬진강 제방은 안 올라요. 섬진강 제방은 또 안 올라갑니다. 그대로 있어요. 지금 현재하고. 또 제방은 순상 안 해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람들이 막 전체적으로 3.5m 올라가면은 어떻게 전망이 보일 것이냐, 또 여기를 갔다가 3.5m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아마 제가 듣는 그 여론, 여러분들 여론은 이 세 가지 걸 다 들었거든요. 그 외에도 또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왔으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한 분이 정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4월 6일 설명회 때에는 우리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 오셨었어요. 마산분들 오셨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서울 잠수교는 가보들 안 했지만은 어떠한 공법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충청댐이라든가 춘천댐 같은 것이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잠수교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정부에서
우리 불의를 생각해가지고 무갑을 그래가지고 뚝 높인다네야 저는 참 찬성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계신 분이 100살 넘으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100년의 비가 올란가 뭐 50년 올란가는 앞으로도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뭐냐, 잠수교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고래군청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군수님이 양쪽에 물을 막댔기, 평상시는 우리가 통행을 하고 많은 비가 예보가 있다든가 할 때는 군청에서 나와서 1년에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정도니까 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줘가지고 저는 그 기존 다리를 살려주시고. 연말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한데 우리 이장님 말씀하셨어요. 잠수교처럼 이용하는 전형이잖아요. 예. 저도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잠수. 지금은 내가 그 표현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요것을 잠수교처럼 똑같이 차가 다니게 해버린다. 그럼 이 도로가 필요가 없고. 필요가 없지. 안 넣어줄 거 아닙니까? 형아도 이 도로 왜 내놔주겠어요, 이 가게를. 그럼 그대로 해라고 되는 거지. 잠수교처럼 해라고 되는 거지. 그래도 지금 이거 편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니까, 일단 여러분 너무, 그 다음에 이것도, 최대한 정도는 다 체가 안 써서 하고, 이거 할 겁니다. 예.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장님. 예. 이게 왜 저희가 필요하냐면요, 앞으로, 이 도로가 나면서, 이게 되면요, 어떤 편의성이 있냐면, 여기 양정지구입니다. 양정지구 개발의 크기가 좋아요. 저 분수 입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시천과 이게 합류가 되거든요. 여기 지금 선진강이 이렇게 되잖아요. 선진강이. 여기에 수중보 있죠, 수중보. 네. 수중보 우회를 뭔가 개발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가격 꼭 필요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뭐 이렇게 가고, 여기 Y자형 큰 다리가 만들어져요. Y자인데.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강화에도, 밤에도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고, 다리도 올라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것을 할 거예요. 어디냐. 여기요. 여기다가 다시 만들고, Y자를 만들고,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이용하고, 요렇게, 문체가 아니까 이용은 다리가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다리가 꼭 필요한 거죠. 다리도 만 뒤에 오면 두 개가 저렇게 방문을 한다니까요. 뭔 말이 알았죠, 회장님? 네. 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예, 우리 그러면 이제 산업도로 시장 다리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요, 군수님. 물이 위에서 많이 내려갖고 제방이 터졌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기. 네. 산업도로에 다리요. 네. 이번에 요 다리도 50cm 올라갑니다. 이건 새로 다루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 다리가 신다리이기 때문에 오래된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치할 때 공법을 이렇게 올리게끔 돼 있대요. 그러니까 기계로 해서 50cm 올린다. 거기는요, 거기 세 다리는 안 되고, 뚜껑 몇 여기 뚝 터지잖아. 이건 그거는 옛날 딸이지. 완벽히 해야 돼. 50cm 올라가기 때문에 제 방이 다 맞춰진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집어나, 군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작년에 수해 원인이 비가 많이 와서, 뚝 터지고 그랬나요? 비도 많이 왔고. 비 냄비가 좀 싸니까 400mm. 400mm. 네. 그러면 98년도에 피아골에 시간당 140mm가 와가지고, 13명이 사망한 기보에서 일어난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이 원인은, 제가 본 관점은, 첫째, 성경한 댐 관리 기대다. 대량 방류이 무시간의 셰프들이 한꺼번에 하니까, 이 하나도 주민들이 그런 피해가 많으니까. 이게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불의 본과 전함 도가 서시적 지방 관리를 못했어요. 맞죠?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죠? 자, 지금 현재 사실 1교부터 자기가 지금 재방이 났잖아요. 여기? 예, 이번 터진 부분. 터진데. 예, 터진 부분. 그 부분이 왜 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방이 나갔으니까 났겠죠. 아니, 왜 나갔냐고. 그 군수 입장에서 알 거 아니에요, 이유를. 그건 옛날에 설득하면 뭘 했다도 말이지, 뭘 만들었다도. 자, 안 돼요. 김승근 근데 그러면은 그것을 원인을 지금 도로, 지방하청까지가 좋은데 도로 원인 그래요? 명백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방하청 관리를 잘 못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전에 시험도 통과됐으면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부분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고 또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작년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양정입니다. 그러면 결창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한 점은. 아니.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가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나쁘겠지만. 아니,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설전 제왕 관련 제대로 했었어도, 이 양전말이나 저렇게 큰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생각. 그러면은, 결장에, 랩산들이나 방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밑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밑에 수제딸 옆에 애기는 딸 옆에서 뚝이 터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는, 물이 밀고 올라갔잖아요. 여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여기서 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전반적으로 섬진한 수위가 높아지니까 못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근데 보세요. 제방이 낮아서 지고 이렇게 말씀을 곤란하고. 아니, 제방이 낮은 이유로 인해서 물의 압력이 낮은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100년 대결에서 80년 대결을 높인다는 거 아니니까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 그러다 지금 해갖고 올리면 좋지. 아니, 돈을 들이고. 자, 그리고 아까 이 화면 맨 최고 한번 돌려주세요. 맨 앞에. 맨 앞에. 제가 말씀드리려다. 아니, 지금 이야기가 예. 자, 지금 냉철 쪽을 2cm 승상한다고 했어요. 불의 북쪽을 3.5m를 올리고요. 그 냉철 쪽은 약 5m에서 22m 냉철 농지 쪽으로 이 제방이 들어오고. 밀려나죠. 자, 그럼 현재 이번에 작년 8월달에 수해가 지금 쉽게 생각하면 이 그린파크 옆에 제방이 낮아서 그쪽으로 많이 쏠려 들어왔다. 예, 저는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래요. 현재 자원과 우한의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회장님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과 우한의 지금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20cm 올라가니까. 아니, 내가 육안으로 봐도, 우대쪽은 3.5m를 올리고, 우리 그 7점, 그때 한번 띄워주세요. 지방도 높이가 있는데. 다음. 네. 여기가 지금 이쪽 건너편에 제방호가 지금 31.7가 써져 있으니까. 네. 지금 그 높이고요. 이쪽이 29.73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9.7에서 31이니까 2m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2m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예. 작년 이제부터 그 많은 비가 왔는데도, 그쪽으로 물이 넘치는 데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이쪽, 북쪽으로. 그쪽으로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작년에 사련이 왔는데, 예. 사련이 내렸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라고 아까 군수님 이야기 명확했죠? 비가 많은 거고, 삼진강댐, 중앙댐, 관리 부셔리고, 요 세개로 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냉천 구간을 2cm 올린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이쪽 약 200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시간이 어느 해당인지, 그게 좀 의심이 들어요. 그 계획은, 우리 국가청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 가는 것이지. 국가청 계획 잡히니까, 그걸 안 높일 수가 없어. 이 섬진강 제방하고 똑같이 맞춘다니까요? 아니, 그 이야기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요? 네. 정말. 뭐 때문에? 이걸 높이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높이자? 자, 낮은 곳은 높여야 되고, 높이겠죠. 그러잖아요. 예, 낮은 곳은 높여야 되고, 근데 작년 이전에도 그렇게 많은 비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넘치지 안 하는데, 이것이 원인이 왼쪽 제방이 너무 낮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질문 드린 거예요. 아니,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낮았으니까 물이 들어가고 잠겼을 거 아니니까 높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80년 빈들을 보고 똑같이 아니, 맞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 내가 김구수 보고 내가 입시를 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제방을 높이거나, 물론, 다행히 어느 한 구간, 불의 up쪽이 지금 그렇게 푸른 데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낮은 데는 높여서 안전을 확보해야죠. 예, 저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매체를 서식의 원탄이 있잖아요. 예, 저것을 명확히 지금 체결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표현하셨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적극 행안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쫓아 올라갔어요. 지금 행안부 선생님이 설계라고 하는데. 자,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기 때문에 또, 네, 맞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어르신. 앉아서. 저는, 여기, 김치공원에 항시, 운동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비가 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쪽 뚝은 절반도 못 쳐요. 김치공원 저으로는 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밑에만 넘고. 그랬는데, 왜, 그 시간 요새 보니까, 3.1, 를 높인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공원이 비를 하면 냉철처럼. 그러죠. 이거 공만 높이 막아놓고, 울타리 맥주로 막아놓고, 이거 공원이 비도 안 오고, 그건 그 공원이 무슨 보람이 있거든요. 여기는 몇 미터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이 꼬랑바닥이, 이쪽은 지금 우리 그 설사교에서 백열천까지만 넓게 펼쳐봐라. 넓게 펼쳐봐라. 그러니까 그까지만 3.1m가 올라간다고 말이죠. 그거는 안 높이고. 그거는 그리고 서시천을 준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몇십 년 동안 묵어갖고 한 1m 50정도 바닥이 높아졌어요. 제가 이번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드리려합니다. 그 꼬랑바닥이 내 바닥이 그렇게 올라가는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낫다고요. 성진강하고 합의신기 다시 성진강을 다 해야 돼요. 그 밑으로 또 영두,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은 영두가 확 굵어져갖고 그것도 우리 못 쳐봐라. 그거가 여울목 있어요. 그 그냥 아무 거짓도 없이 그냥 건네댕긴잖아요. 가물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준설 작업을 좀 해서 영구적으로 우리 덜 차일 수 있도록 그런 건 한 말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건 얘기는 없고. 이 공법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공법이에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건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지역 사람이 수백 년 살면서 겪어본 그 지역을 이거 서실까지 뜯어풀고 우리 불황은 살지 못하려면 이주를 시켜야죠. 만약에 내가 행정안전적으로 뜨더라 계속 그렇다고 뜯으면은 별도로 가져다 보도를 놔도 한 놓을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이 말씀하신 제방 준설 작업은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건 뭐냐면은 이번에 수해의 원인이 어르신 보면 맞아요. 물론 섬진강댐, 조항댐에서 많은 물을 방류해가지고 물이 넘쳐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섬진강이랄 때 이 하천, 서시천, 맹천천, 소리천이 하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섬진강은 그런 우리가 한 2m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동, 구례, 곡성, 나무까지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치료주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가 봤어요. 섬진강 준설을 한 2m 정도는 파내보려고 해요. 그래야 물도 깨끗해지고, 쌓여있던 그것도 싹 없어지고, 또 지천에 나왔던 그 쌓여있는 그 돌것도 다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어 건의를 해놨어요. 근데 옛날에는 왜 안 되냐면은, 환경부에서 풀어놓은 못 붙게 만들어요. 그 안에다가.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수해가 났으니까 원인을 하상이 올라가서 물 넘쳤다. 그래서 그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회시청 구간 있잖아요, 이게. 여기 지금 쌓여있는 이 많은 이 흙들을 파내려고 흙들 교실을 제가 이렇게 또 일주일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왜 그동안에 못했냐면은, 홍교육교도, 정대
정장교까지 현진강에서부터 정장교까지 생태 하천으로 복원시킨다는 사업을 5년 전에 했어요. 그것이 5년 동안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 사업을 국회에 따갖고 생태 하천 복원시킨다고 일을 해놨기 때문에 5년 동안 이 손을 대고 있어요. 그것이 내년에 끝나. 2022년 10월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은 이거 싹 파내볼 겁니다. 뒤로 파낼 거예요. 이거 여기가 파낸 거 아니고 여기까지 싹 파낼 거예요. 그래서 합치는 참고하실 예, 거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산동 강에서 그 물이 얼마 나오지 않는데 이 굳이 서시가짜리 우러는 저 뚝을 이쪽에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제 여기는 이번에 물이 그렇게 많이 밀고 올라와도 절반밖에 안 찼는데 그런데 여기가 서시가짜리 우러 냉철이 쪽으로 다리 우러 냉철 쪽으로. 그리고 그거를 저쪽에 서시가짜리 우러 그 부분이 좀 넘었는데 저 우러는 넘지 않았고 저 바위 산동서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 맨바닥 폭을 넓히고 그러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작년 같은 홍수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막 그런 거단 말입니다. 근데 80년을 보고 오잖아요. 80년 이내에 이런 물이 찰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공사를 한 거예요. 제가 논의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걸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이창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한 번도 안 났잖아요. 갑자기 어떤 물이 된다고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존에 이건 제방을 다 완공했다 하면 이번에 피해가 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포죠. 공포. 사는 사람은 하나도 참고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공포 이것만 찾으라고. 이번에 이런 80년 동안에 평화를 얻기로는 생각하에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만들려고 완전히 맞자고 해서 안 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정부에서 선진관 수기를 맞춰라. 아니, 여기 만든 거 아니다니까요. 토시천, 마산천, 중산천, 하동, 다 똑같이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알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주민들은 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가장 아까 우리 어르신 우리 하는, 3m? 여기만 3m 하더니 나머지 여기는 거의 안 올라가, 방금 맞춰보니까 안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50km 올라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말씀하세요. 아까 80년 만에, 100년 만에 한 번 조금은 피해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피해가 아니고 인재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재를 다시 할 일도 없고, 다른 건 건들지 말고 제방을 높이더라도 최대한 속도를 해서, 동경기 같은 거 다 놓치지 말고 좀 숙소해갖고 해줬으면. 3m, 22m. 저렇게 안 된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우리 국가 기준이 여기가 지금 한 5m도 못 되는데 이것도 10m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넓어지면서 그 경사도가 여기가 현재 경사도에 있는 것이 이제 말씀하니까 너무 쉽니다. 그러신 말씀은 무슨 말씀 하십니다. 양정에서 다리가 건너오면 냉철이 물 안 듭니까? 양정에서 다리가 건너오면 삼거리는 물 안 들어요. LPG 충전소 그 부분이 물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냉천 삼거리로 양정에서 제방을 건너오면 제방이 만들어지고 제방으로 올라가죠. 그쪽에, 그거는 펌플장이 만들어가지고, 물을 파낼 겁니다. 그걸 만들어야 돼요. 네, 펌플장. 아니, 그다 설치한다고 했어요. 네, 한다고 했어요. 부르고 왈가부가 할 필요 없어. 부르고 왈가부를 필요 없다고. 분하고 말고. 네. 수다공사 이놈들이 한 달 나와서 이런 거 알고 그런 거 아닌데, 이 자들이 물밥 피우려고 이빨 받아놓고, 토 때까지 받아놓고, 하고 tele폰에 아무리 던지는 그거 나가지. 근데 그게 못하네요. 그래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고 미안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이창호 부회장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저희가 정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너가 100% 책임져라. 그거잖아요. 세상을 100% 해줘라. 원인은 너가 있었지 않느냐. 누가 물 퍼라먹으려고 물을 많이 퍼다봤다가 비가 오니까 앞으로 물을 퍼보니까 물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책임이 있다. 그거 나온 건데 그놈이랑 나무 와갖고 이건 올 수가 있까지 맞아주고. 그냥 소리만 하고 군사들로 일자만을 만들라 이 말이야. 수상공사 그러다 보니 한번 직접적인 우리 주변 연관이 안 될게. 뚝이 문제가 있어. 밥이라도 쏟아나오고 평소에 다 있는 걸 갖다가 쌍둥이들이 건강을 했대. 뚝이 뭘 필요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몇 가지 돌아간 상황을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수혜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원인이 지금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랑 이런 데서 지금 원인 조사하고 있잖아요. 원인 조사에 몇 프로를 배상할 것인가 배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몇 프로 해줄 것인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결과가 5월 20일이나 5월 말에 나옵니다. 뭐 1차적으로 나오면은 몇 프로나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기획재 되면 대상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주권 이제 그때를 가서 공부를 하실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100%를 받기 만드는 게 전진이에요. 근데 100%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몇 프로가 발생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또 합의를 하겠죠. 동의할 사람 동의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피해를 당했던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저 정부님. 네, 말씀하세요. 자, 말씀 드리려니까. 이제 우리 냉치리 주민들은 안타까워서 그러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농지 우리 많은 사람도 농사만 짓고 지금 살잖아요. 근데 또 뚝을 또 더 넓혀갖고 만든다께로 안타까워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될 수 있으면은 이쪽 냉철 쪽에는 수해대로 위에는 절반 안 찼어요 물이. 그쪽 쪽에는 안 찼어요. 높아요. 상당히 저쪽 그쪽보다. 근데 이제 농토를 또 넓혀갖고 뚝을 만든다께로 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은 밑에 중세를 해갖고 그냥 땅만 파보면 물이 쪽쪽 빠져 나가고 있는데 위에서 못 빠져나가잖아요. 위에서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저는 이제 해나 내가 사가지고 계속 나갔잖아요. 우리가 물바다가 되었는데 이게 어느 뚝이 잘못했던 뚝이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이 역면해서 들어가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영유가 문제죠. 뭐 삼진강에서 물이 하동쪽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그분이 어디로 오십니까? 마산천, 서시천, 토지천 중에 다 밀려 거꾸로 와요. 터져 풀더라고요. 안 풀더라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삼진강 뚝이 안 넘었잖아요. 삼진강 뚝은 한 50cm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삼진강 뚝을 제외한 나머지 시세천들은 어쨌든 간에 제방이 낮으니까 불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삼진강 제방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모르겠으면 삼진강 제방이 너무 큰 정도 와보다가 또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제가 많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섬진강 댐하고 조암댐은 앞으로는 여름에 비가 온다 하면은 그 담수량, 물 들어가는 양을 최대한 낮춰주라. 낮춰놓고 있어야 돼요. 작년에 추운할 때 몇 프로 했냐면은, 아까 누가 많이 물 팔아먹으려던가? 내가 그랬지만은 70%까지 채워놨어요. 그러고 비가 오니까 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그들이 그걸 알고 계산해주려고. 마지막에 98%까지 쳤어요. 98%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틀 때. 계속 비가 오니까 98%가 차면 그렇게 살고는 뚝뚝 98%까지? 네.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말씀. 예. 내가 여기가 헷갈리는 게
지금까지 어렸을 때 쭉 살면서 서신의 다리가 넘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큰 물이 아무리 졌어도 넘은 적이는 있고, 우리 동네 앞에도 아무리 문이 많아도 동네 앞 길 사이, 동네 길 밑에 있는 논밭에만 물이 철랑철랑 할 정도로 왔는데, 그런 것도 몇십 년 만에 한 번 그런 것들이. 근데 저 지난번에 서신의 다리가 낮아서 거의 물이 넘을 것 같은 그런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지금까지 큰 물이 져도 넘어보질 않은 다리예요.